안녕하세요. 얼쑤의 얼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4일 안산 환경 한마당에서 환경 유공자로 시상을 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진행할 운경입니다. 저는 단원 FM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지난 9월 24일 환경 한마당에서 기후위기 미디어 액션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기후위기 미디어 액션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국 공동체 라디오 협회 소속의 회원사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 지역의 환경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했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함께 들으실 곡은 모두가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음악 잘 들으셨나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피어도 예쁜 꽃처럼 우리 사람들도 꽃과 같이 예쁘게, 조화롭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선곡했습니다. 모두가 꽃이야. 울림이 있는 노래네요.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얼쑤가 인사를 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얼쑤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칭으로 얼쑤라 불리기를 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제 지인 중에 김미숙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김미숙, 조미숙, 박미숙 등등 같은 이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람이에요 하고 저를 증명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선물한 이름이 얼쑤입니다. 제 삶이 흥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가락의 추임새로 쓰이는 얼쑤를 선택했어요. 정말 좋네요. 저는 닉네임이 없는데. 그럼 얼쑤가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가끔 얼쑤의 직업이 뭐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지? 하는 궁금한데요. 오늘 얼쑤의 활동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NIE, 독서, 역사 부가트, 환경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
지지네이처에서 반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 안산 YWCA, 시와호 생명지킴이, 안산환경운동연합, 4.16 시민연대 등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는 홍보위원으로 마을 안에서는 역사 동아리 내 청소년 환경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못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마을에서 봄과 가을에 친환경 나눔 장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얼쑤는 예전부터 항상 가방에 개인 컵을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소소한 것부터 아주 큰 행사까지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대해서 좀 오늘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개인 컵을 사용한 것은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되었어요. 정말 오래되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오래되었어요. 네. 개인 컵 사용하면서 겪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 몇 년간은 개인 컵을 사용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되게 까칠한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유별난 사람, 흔하게 요즘 사용하는 표현대로라면 관심종자 같이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매장에서 주문을 할 때 개인 컵에 달라고 컵을 전달했는데도 일하는 분들이 습관처럼 일회용 컵에 주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그렇죠. 지금은 모두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개인 컵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또 코로나19로도 사람들이 그런 의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다는 이유겠죠. 예전에는 컵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혹시 개인 컵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 더 있으면 들려주시겠어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진짜 화가 나는 에피소드 하나씩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이건 지인이 들려준 얘긴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해당해요. 제가 같은 컵을 굉장히 오래 들고 다니다 보니까 회의를 가거나 뭐 음식점 또는 카페에 방문해서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뭐 통화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도 컵만 보고 아, 얼쑤가 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저도 그래요. 그 얼쑤에 찌그러진 그 컵 네.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물건을 자주 놓고 갈 때가 많은데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컵을 잊고 가면 누군가는 잘 챙겨 두었다가 전화로 알려줘요. 아니면 다시 그 회의가 있을 때 잊지 않고 찾아서 주시는 거예요. 워낙 컵 하나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색이 바랬는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위 분들은 제 컵을 보고 나서 얼쑤 생각나서 가져왔다면서 새 컵을 자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새 컵을 선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컵이 이상이 없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거를. 그래서 이렇게 모인 컵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또 개인 컵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다른 분들한테 다시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역시 얼쑤입니다. 컵 하나에도 이렇게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네요. 화가 났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데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종종 그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는 내 돈 주고 절대 가지 않는 스타벅스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서울과 달리 안산에는 매장이 적어요. 그나마도 번화한 곳 중심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쿠폰을 사용하려면 큰맘 먹고 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찾아간 매장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어요. 그것도 같은 문제로 여러 번이나. 그래서 늘 그렇듯 제 컵을 내밀면서 음료를 주문했는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컵에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종이컵에 따라줄 테니까 그걸 제 컵에 다시 부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일회용품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개인 컵 사용하는 건데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일회용 컵을 멸균실에 보관했다가 손님 올 때마다 꺼내서 음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19 감염을 핑계대는 건 너무 빈약한 변명 같지 않냐. 지금 매장 안을 좀 둘러봐라. 음료 마실 때만 마스크 내리라고 안내하지만 다들 대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안 하지 않냐. 대화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지 아냐?
뭐 이렇게 노출된 곳에 일회용 컵을 비치하면서 개인 컵에 혹시나 묻었을 그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조치로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따졌죠. 그래서 개인 컵에 음료를 받지 못하셨군요. 아휴, 아니죠.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결국엔 제 컵에 음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 본사하고 매장 사이의 연락 체계에도 구조적인 모순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소중한 시간을 30분이나 허비를 했었는데 이건 또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기도 하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라디오 좀 만듭시다. 그럴까요? 모바일 쿠폰이 생겨서 다시 그 매장을 방문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러는 거죠. 지난번에도 본사하고 이 문제로 30분 실랑이를 했고 결국엔 내 컵에 커피 받아갔다. 또 해볼까요? 이러면 바로 제 컵에 음료를 담아줬어요. 사실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그날의 진상 고객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하는 분들도 얼수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인 컵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컵 하나 들고 다니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익숙해지면 다른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독서 모임에서도 지금은 모두가 개인 컵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얼수를 모셨습니다. 그런가요? 얼수의 개인컵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일상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실래요? 네, 저한테 이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중학교 다닐 때까지 속옷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옷을 지인들 자녀의 옷을 받아서 입혔어요. 아이들이 금세 자라니까 옷을 몇 번 안 입잖아요. 그래서 옷 상태가 정말 좋아요. 딸아이가 입었던 옷들은 다시 다른 지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지인은 또 다른 지인에게 옷을 물려줘서 옷 하나를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입기도 했어요. 훌륭한 자연순환의 현장이네요. 그러니까 한 번 산 물건은 당연히 그 쓰임이 닿을 때까지 아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마을 안에 쓰레기장에도 버려진 물건을 종종 살펴봐요. 왜냐하면 멀쩡한 물건은 물론이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물건도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집에선 그거 우리 남편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런 물건들을 챙겨와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때론 저희 집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일례로 5년 전쯤에 나무 재질의 작은 선반이 하나 버려졌어요. 근데 세월이 흔적이 묻어있긴 했지만 망가진 곳이 없이 멀쩡한 거예요. 딱 신발 올려놓기 좋은 것이라서 지금도 저희 집 현관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5년 전에 폐기되었을 물건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니까 완전히 뭉클해지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도 물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선반에는 또 반전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2,000원짜리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제가 현관에 배치하면서 이리저리 돌려보다 발견했어요. 횡재한 기분. 그거 우리 집에도 있는 일인데. 아, 그렇습니까? 응. 2,000원에도 아주 소소한 행복을 느끼셨네요. 듣다 보니 얼수가 해주는 물건 이야기가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남편이 저한테 유통업자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저에게 가지고 와요. 그 물건들을 잘 분류해가지고 필요한 이들한테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20여 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지구인의 정류장에도 그 옷이 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은 깔끔할 때보다 물건이 쌓여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물건이 저희 집으로 올 때 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또 물건 상태가 누군가한테 전해주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이걸 그때그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쌓아뒀다가 시기를 정해서 정리해가지고 택배로 보낼 것, 뭐 직접 가져다 줄 것, 또 우리 집에서 전달이 가능한 것들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얼수의 중간 유통업자 관계를 제가 좀 잠깐 했었죠.
저도 가져다 사용한 것도 있고요. 처음 자기소개할 때 얼쑤가 친환경 장터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 마을 장터를 했던 건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이었어요. 그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같은 빌라에 사는 친한 이웃들과 논의해서 정말 작게 시작을 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버려지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에게 마을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더 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긴 했지만 온 동네 아이들이 마당 넓은 집에 모여서 해가 지도록 놀고 또 산과 들이 지척에 있어서 보이는 것부터 이 여유가 있었어요. 뭐 상을 치르거나 잔치가 있을 때 김장을 할 때면 동네 사람들 모두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어울렸잖아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온 마을이 다 같은 그 가족 같은 삶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건물에 맨날 보이는 회색, 검은색 콘크리트 바닥에 하늘 한번 쳐다보는 여유도 없이 살고 또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고향, 마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휴대폰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욱더 아이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을 쌓는 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했으니 이제 마을에 좋은 전통이 되었을 것 같네요. 그랬더라면 정말 좋았겠죠. 그렇게 몇 년 즐거운 추억을 쌓았는데 함께했던 이웃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눔 장터도 막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역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분들, 또 살다가 근방으로 이사 가신 분들, 또 이분들이 알고 지내는 분들이 모여서 역사 공부도 하고 역사와 관련한 이슈 공부도 했어요. 이때 모인 분들의 자녀들이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다양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나눔 장터를 기획해가지고 봄, 가을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친환경 나눔 장터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니 일반적인 재활용 장터와는 좀 차이가 있었네요. 네, 사람이 모이게 되면 먹는 즐거움이 또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야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여겨져서 참가자들에게 개인 접시하고 컵, 수저, 젓가락을 가지고 오도록 홍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 동아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챙겨왔고 또 장터 횟수가 더해질수록 더 많은 참가자들이 취지에 동참을 해줘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환경에 유익한 행동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겠지만 또 서로 독려하고 옆에서 하면 함께 따라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 나눔 장터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터의 목적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마을에 대한 정서를 심어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했던 소소한 놀이들도 준비를 했고 빌라 안에 아이들이 낙서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꽃은 참 예쁘다 이 노래의 악보를 크레파스로 그려줬어요. 그리고는 장터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악보 주변을 마음껏 꾸미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신나했거든요. 재미있게 장터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주말에 밖에서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낙서를 했던 벽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 4명이 모여서 한 아이는 지휘자 흉내를 내고 세 아이들은 꽃은 참 예쁘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마을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이들이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했던 그 느낌은 오래도록 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이 노래는 아마 김용태 학생님이 섬진강가에 있는 마한분교 여기 계실 때 2학년 아이들하고 글쓰기 했던 가사들을 노래로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 전주 있을 때 김용택 쌤과 자주 만났던 기억도 나고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김용택 쌤하고 아이들 또 섬진강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되게 재미있고 노래도 저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또 얼수가 하는 활동 중에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학교 가는 길이라고 이름 붙인 환경봉사단이 있어요. 제가 사는 빌라에서 고잔 초등학교, 단원 고등학교, 단원 중학교까지 학교 가는 길을 따라서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9년이었어요. 역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모여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연들과 만든 모임이 해체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하는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라는 환경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데 환경봉사단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2019년에 처음 봉사단을 시작할 때는 40여 명씩 모여서 세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환경 정화 활동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청소가 퍼포먼스처럼 재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모든 활동에 제약을 준 거예요. 코로나19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시기라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심했고 엄마들도 아이들도 학교도 지역사회도 모두 올스톱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봉사단을 계속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겠네요. 예, 그래도 이걸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소수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12명이 모이면 4명씩 3개 조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청소하고 8명이 모이면 2개 조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는 등 모이는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고 이 좋은 일을 이제 맥을 이어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엄마들의 열의와 또 청소년들이 이제 봉사 점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봉사 점수를 다 채우고도 활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봉사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전체 참여자의 절반가량 되거든요. 훌륭합니다. 환경봉사단을 통해서 보람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단순히 자주 오가는 길을 청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성상 분석을 했어요.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언지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박스나 도화지를 이용해서 캠페인 도구를 직접 만들고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이걸 들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인데요. 근데 이제 수년간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그 쓰레기 중에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 활동에는 그 담배꽁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담배꽁초가 많은 이유는 혹시 버릴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만든 담배꽁초 수거함을 10개를 설치하고 모니터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와, 환경정화 활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한 이후에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좀 줄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6명에서 7명의 청소년들이 준 담배꽁초가 총 4,964개입니다. 이 중에서 담배꽁초 수거함에 담겼던 수량은 1,789개이고 거리에서 주운 것은 3,175개입니다. 청소년들의 봉사 시간이 3시간인데 모일 때마다 손피켓도 만들고 피켓팅하고 수거함 꾸며서 이렇게 설치하고 또 주운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하고 카운팅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실제로 쓰레기를 줍는 시간은 1시간 정도거든요. 이 1시간 동안 6명, 7명의 아이들이 7개월간 주운 담배꽁초의 수가 5,000여 개가 된다는 건 담배꽁초 투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 개수들에도 놀랐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놀랐네요. 얼수가 함께한 청소년들의 활동이 봉사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의미 있게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기고요. 이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는 차에서 가끔 가다가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그냥 날려서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제 차까지 그게 바람에 실려서 꽁초가 이렇게 탁 묻으면 기분도 너무 나쁘지만 이렇게 운전하면서까지 꼭 담배를 이렇게 피우셔야 되나 할 정도로 그 흡연자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이 생기는데 이 꽁초 개수를 들으니까 진짜 정말 마을에 담배꽁초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오염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놀랍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쉬어가 볼까요? 네, 제가 선곡한 두 번째 노래는 박인희 씨의 찔레꽃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이쁜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고향의 봄으로 유명한 이원수 시인의 동시 찔레꽃이란 시에다가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가 있는데 음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이현실 씨가 이원수 시인의 동시를 개사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고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박인희 씨가 부른 곡인데요. 꽤 긴 노래인데 시인의 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사가 쓸쓸하기도 하고 어렵던 때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찔레꽃을 그냥 따먹어도 좋았던 그 시절의 환경에 대한 향수가 생깁니다. 지금은 예쁜 찔레꽃이 피어도 관심 갖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눈앞에 있어도 환경오염 때문에 먹는 건 생각도 못하니까요. 제가 30년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렇죠. 백창호 선생님이 이원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건 저도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요. 찾기가 힘들다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인희 씨의 노래도 굉장히 맑아서 듣기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찔레꽃 말고도 우리 어릴 때는 사르비아 꽃도 굉장히 많이 따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옛날에는 꽃 먹는 거 아주 일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수가 이 찔레꽃 노래를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여기서요? 이렇게 갑자기? 네. 아, 우리 단원 FM에 아주 좋은 노래를 선곡하고 들려주는 멋진 방송국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좀 해주시면 어때요? 그런 또 깊은 뜻이. 그렇다면
부끄럽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다오. 누나일 가는 광산길에 피었다오. 찔레꽃 이파리는 맛도 있지. 난 모르게 가만히 먹어봤다오. 광산에서 돌 깨는 누나 맞으러 저무는 산길에 나왔다가 하얀 찔레꽃 따먹었다오. 우리 누나 기다리며 따먹었다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얼스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이가 찔레꽃 따먹는 풍경도 그려지고 저 강원도 어디 탄광마을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만남을 한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사석에서 그 세탁기 이야기 그거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녹음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는데 그 핵심적인 세탁기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웃음부터 나는데요. 저희 집에 세탁기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능이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세탁 기능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탈수는 되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니까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제 신조는 물건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건데 탈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세탁기를 버린다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동네가 반월의 능합이라는 곳이에요. 반월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동네 실개천으로 흘러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언니랑 같이 이 냇가에서 빨래를 했거든요. 안산에 빨래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탈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으로 빨래를 다 해서 탈수기에 짜 넣었는데 세탁 기능이 고장났다고 해서 세탁기를 새로 사는 게 맞나? 그래서 탈수기 기능까지 다 망가지면 새로 사기로 하고 그 전에는 직접 빨래를 해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세탁기 나오기 전에 짤순이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그 짤순이. 그때부터 욕조에 물을 받아서 이제 세제를 풀고 발로 밟아가면서 이제 세탁을 했어요. 처음 한 주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육들이 다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정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빨래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점이 세탁기에 빨래를 하게 되면 먼지가 제대로 떨어져 나가는지 얼룩은 잘 제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계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직접 빨래를 하다 보니까 욕조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 옷에 있는 얼룩들이 다 보여요. 정말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빨래가 만족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변이 생겼어요. 제가 손빨래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그냥 관망하는 줄 알았어요. 중간중간 그냥 세탁기 하나 사지? 뭐 이런 말 추임새처럼 간간히 하면서 그러던 남편이 제 의지를 꺾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되었던지 3주 지난 후부터 빨래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한테 하늘에서 뚝 세탁기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요? 남편 사업장이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때가 한국노총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이 평일 저녁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바로 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같이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지 하고 따라 나섰어요. 가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세탁기 받으러 가는 거야. 누가 세탁기를 준대?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 행사 경품 중에 세탁기가 있대. 내가 지금 그거 가지러 가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경품 뽑기에서
당첨돼 본 경험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하. 남편 회사에서 이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크고 작은 경품이 100여 가지가 돼요.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그랬는데 행사장에 도착해서 한 10분이나 지났나? 행사 중간중간에 경품 뽑기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자, 이번 경품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를 타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러면서 번호를 딱 부르는데 어머나, 웬걸? 남편이 들고 있는 번호가 뽑힌 거예요. 와. 진짜 와. 하늘에서 내려온 세탁기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통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온 우주가 도와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회사에서 동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직장 동료들한테도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제가 손빨래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행사를 앞두고 나 오늘 세탁기 받아올 거야. 세탁기는 내 거야 하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은 그냥 뭐 또 우스갯소리니까 아 그래 네가 되면 좋지 하고 말했죠. 근데 진짜 당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탁기를 그 받아온 다음 날 10만 원 상당의 음료를 동료들한테 아주 기분 좋게 나눴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탁기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볼 때마다 한 번씩 쓰다듬어 줍니다. 우리 귀한 세탁기 이러면서. 생각해보면 세탁이 여성들에게 너무 힘든 노동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여성들이 해야 했기에 탈수기가 나오고 세탁기가 나오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몇 년간 또 세탁기에 의존해서 빨래를 하다 보니까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전기 사용이 안 된다거나 할 때 내가 또 손빨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빨래 했던 때가 벌써 5, 6년 전이니까 그만큼 나이를 먹어서 제 관절 마디마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너무 기계에 의존해 사는 건 아닌가. 또 반대로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걸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운동이 너무 부족하진 않나.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걸 세탁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 삶 말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인권 운동가 중에 그 존 루이스라는 분이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쓰레기 문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한 인간의 건강 문제, 에너지 문제 등 눈부신 과학기술 덕분에 미래에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하면서 편리함에 기반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을 즐겁게 감수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말 나온 김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그런 행동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얼쑤는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하세요. 그래야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얼쑤와 함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주 즐겁게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른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선곡한 노래 정미라의 꽃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얼쑤였습니다. 저는 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걸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